오랜만입니다. 한국 돌아와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또 노트북으로 녹음을 해봤는데 사운드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고 강의 제작을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 새로 산 컴퓨터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20강의나 하면 로지스틱 회의까지는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소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화학습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강의 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선형행위 부분을 1주 4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교는 사실 수학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과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죠. 코딩 역시 과제를 통하여 학습합니다. 기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공부하시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적에 따라 복잡한 수학 문제나 증명, 코딩을 추가적으로 스스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말이 쉽지 정말 힘든 일이죠. 스스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설명이니까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신 많은 분들의 강의가 있고 좋은 강의가 많아서 제가 굳이 하나를 추천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오늘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기본만 가봅시다. 확률과 통계의 관계입니다. 확률은 모델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예측하는 겁니다. 보세요. 공평한 동전을 던지는 모델에 대해 우리는 얼마의 확률을 예측하죠? 네, 맞습니다. 2분의 1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계는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예측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죠. 데이터를 보고 선형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 과정을 했습니다. 바로 선형 모델을 찾았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를 찾았던 거죠. 데이터에서 모델을 찾는 statistics, 통계를 한 겁니다.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통계는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그 분포의 모순을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형을 가정하고 Y는 AX 플러스 B의 모수 A와 B를 구했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 제가 참고한 사이트에 비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은 동물을 보고 발자국을 예측하는 것이고요. 통계는 발자국을 보고 동물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보여준 예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지만 챗GPT가 있잖아요. 우리 확률부터 가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공평한 동전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참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 거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려운 용어들과 표현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표본 분반입니다. 표본 분반은 모든 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 뒷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험입니다. 실험을 통해 데이터가 나오죠.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실험을 하면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벤트라고 하죠.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이벤트, 즉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죠? 2, 4, 6이 되겠죠.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랜덤 베어리블입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죠. 지금 표본 공간에 헤드와 테일, 즉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확률 변수 x는요, 표본 공간 헤드와 테일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로 한다면 헤드가 앞면이 하나니까 1로 바뀌는 거고요. 테일은요, 헤드가 없어요.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1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표본 공간 집합을 확률 변수 x를 통해 숫자, 즉 실수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확률 함수입니다.
확률 변수 x를 결국 뭘로 바꾼다고요? 네,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건 총 2번의 변환을 했습니다. 표본 공간 집합의 데이터를 확률 변수라는 함수를 통해 실수로 변환했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확률 함수를 통해 결국 확률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랜덤 베어리어블 라지 x,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x가 랜덤 베어리어블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요. 소문자 x는 확률 변수에 정해진 값입니다. 특정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라지 x의 특정 값이 1일 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는 2분의 1이었고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모든 샘플 스페이스 내의 확률을 더하니까 당연히 1이 된다는 겁니다. 확률 함수니까요. 결국 하나의 확률 값은 0보다 크고요.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라는 얘기죠. 확률 함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어떤 함수를 보고 우리는 이 특성으로 이 함수가 확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요? 지금 우리가 본 이산형 확률 변수를 확률로 변화시킬 때 그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확률 변수에 의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을 풀죠. 어떤 함수 주고 이거 확률 함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잖아요. 연속형은요, 적분한 값이 1이 되면 확률 함수인 겁니다. 표본 공간은 이산형 표본 공간과 연속형 표본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동전 던지기는 이산형 표본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산형 표본 공간과 연속형 표본 공간을 숫자로 바꿔주는 확률 변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확률 변수도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두 예제를 이미 학습했습니다. 제주도역 우도 예제에서 동물 중에 개를 볼 확률은 이양 분포였다고 이미 공부했어요. 그게 개냐 고양이냐, 개면 1, 고양이면 0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동전 던지는 것 같죠. 앞면이면 1, 뒷면이면 0. 그리고 정규 분포 공부하면서 동물의 몸무게를 예로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연속형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는 딱 떨어지는 실수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범위로 변환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까지 포함하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수치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산형 확률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정조대왕을 아시나요? 네, 정조대왕 이름이 이산이었습니다. 담화에서 이서진님이 연기했었죠. 네, 헛소리였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산은 그 값이 연속적이지 않고 구별되는 개별적인 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이산형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유한하거나 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냥 변수가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다가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표본 공간에 헤드와 테일이 있고요. 이사령 확률 변수 라지 x는 헤드를 1, 테일을 0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확률 함수 px는요, 이사령 확률 변수 라지 x의 정해진 값을 의미하고요. 그게 1이던 0이던 2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주사위 예를 들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도 1, 2, 3, 4, 5, 6 딱 떨어지고 셀 수 있는 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도 1, 2, 3, 4, 5, 6이고요. 이사령 확률 변수 라지 x도 1, 2, 3, 4, 5, 6입니다. 주사위는 그대로 사상했습니다. 숫자로 사상한 거죠. 표본 공간의 원소들도 숫자였으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0, 1, 2 세 가지 경매돼서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세 개로 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산형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요. 지금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는 많이 있겠죠. 즉시 하나라도 생각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강의가 상당히 쉬우신 분들이실 겁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실수로 바꾸는 함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를 확률로 바꾸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주사위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표본 공간에 주사위 눈에 쓰인 1, 2, 3, 4, 5, 6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주사위 dun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변환해주면 1, 2, 3, 4, 5, 6입니다. 그리고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확률 함수를 통해 공정한 주사위를 가정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공정한 주사위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요. 공정하다고 가정해서 모두 6분의 1이고 각 값에다가 6분의 1 곱해서 더해준 값이 3.5가 나오는 거죠. 우리 6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떤 값일까요? 진짜 주사위를 많이 굴려봐서 구한 걸까요? 시험을 해서 구한 건 아닐 겁니다. 페어하다는 사전 정보에 기반해 가진 믿음입니다. 베이지한 관점이죠. 우리 이걸 이론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진짜 시험에서 얻는다면 시험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빈도주의자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 3.5라는 숫자는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기대값, 평균.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차이 한번 보고 가시죠. 기대값은 확률 분포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방금 주사위에 대한 기대값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값의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도 기대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x라고 구한 값입니다. 미는요,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평균을 구한 겁니다. 차이가 있죠? 기대값은 기대하는 값의 평균을 구했고요. 미는요,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평균을 구한 겁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보고 나서 우리 평균을 많이 구했죠. 시험 보기 전에 내 실력 및 학습 정도에 기반해서 평균을 냈다면 기대값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기대값과 평균에도 베이지안 관점과 빈도주의 관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물음표였던 이사량 확률 변수의 모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입니다. 동전을 2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모든 원수의 집합, 표본 공간이죠. 우리 확률 변수를 동전을 2번 던질 때 근면의 수로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라지 x는 뭐가 되는 거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도 한 명이 나오거나. 소문자 x, 특정값이 될 수 있는 거는요, x는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죠. 한 번도 안 나오면 둘 다 뒷면이 나왔으니까 0.2온 거고요.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거는 처음 던졌을 때 한 번,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 총 경우의 수에서 4개 중에 2개, 즉 0.5가 됩니다. 당연히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4개 중에 한 번, 0.25가 되는 거죠. 여기 px 뭐라고 했죠? 확률 함수. 그런데 우리 이사량 확률 함수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플랫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확률 질량 함수를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0. 앞면이 0번 나왔을 때 4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왔을 때 2분의 1. 앞면이 한 번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번 아니면 2번일 때 당연히 4분의 3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적 질량 함수입니다. CMF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다 아시던 내용일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앞면이 몇 개 나왔냐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온 거고, CMF는 이름 그대로 누적 질량 함수니까 그 전에 수까지 더하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소문자 F로 표시했고요. 누적은 값이 크니까 대문자 F로 표시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PMF와 CMF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사량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즉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본 거죠.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란 무엇이냐? 실험으로부터 나온 표본 공간 집합의 요소들을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를 확률 함수를 통해서 확률로 바꿔줍니다. 이 확률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모양, 이걸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왼쪽 동전 앞면의 수처럼 떨어지는 걸 이사량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오른쪽 우도 동물들의 무게처럼 어느 한 확률 변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량 확률 분포는 이사량 확률 변수, 이사량 확률 함수로부터 나왔을 거고요. 연속형 확률 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함수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사량 확률 분포부터 공부하겠습니다.